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모여봤는데요. 용주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녹화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뭐 먹었어요? 뭐 드셨는데요? 김치찜 먹었습니다. 속이 아주 시원하네. 묵은지 김치찜? 너무 맛있지. 네? 묵은지? 묵은지. 당연히 묵은지죠. 묵은지 김치찜이죠. 국룰이에요. 맛있죠. 뭐 드셨어요? 된장을 새싹 비빔밥. 맛있겠다. 된장 하네. 이렇게 딱 넣고 강된장 비벼서. 너무 맛있죠. 네, 너무 요즘에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고만한 게 우리 입맛이 없을 리가 없구나. 없을 리가 없죠. 뭐 드셨어요? 저는 최애 음식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역시 한국인은 뭐 된장, 김치, 뭐 고추장 요런 거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가 100% 국내산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호모가 국산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은 그냥 일반 막걸리를 먹는 게 몸에 더 좋을까요? 둘 다 맛있다. 배추를 절이지 않고 그냥 김치를 담그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겉절이 아닌가? 겉절이도 겉절이도 결국에 담근 소금 있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치야말로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일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야, 대박이다. 저렴한 건강보험 이거 그야말로 엄청난 극찬이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효입니다. 역시 한국인들과 발효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젓갈, 아하. 김치 다 발효식품에 김치. 해당이 됩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50%? 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K 가전 김치 냉장고도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와, 엄청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대로네요.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더 맛있다는 걸 이제 외국 친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 모셔서 발효에 관한 진하고 구수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오시나? 발효 음식 뭐가 있지?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검역, 예. 소독부터 한번 하시죠. 하시고요. 체온 한번 재겠습니다. 네. 예,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발효 음식이 몸에 좋기는 좋은 겁니까? 발효식품은 네. 몸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몸에 나쁜 것은 없애면서 입에는 착착 붙게 하는 몸에 역시 막걸리 안주 베스트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전 쪽이거든요. 막걸리 자체로 네. 끝. 깡걸리예요, 그러면? 소주나 맥주는 먹고 나면 속이 부딪히기 때문에 안주라고 하는 걸 챙겨 먹었지만 겉절이 대 신김치. 교수님의 선택은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겉절이와 신김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김치. 겉절이는 발효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균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균이 배양이 안 됐다. 예, 그런데 신김치는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효와 상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요거는 현장에서 말씀.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는 벙커 가서 그렇죠. 하겠습니다. 벙커 가서 또 열심히 제가 네. 말려드릴게요. 털어주시죠. 자, 그럼 가시죠. 차윤환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굉장히 멋지게 등장을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발효식품 하면 항아리 생각나시죠? 항아리 같은 몸매에 뚝배기 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발효식품 같은 남자, 바로 차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효식품 같은 남자. 네.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발효하고 부패는 그 원리가 똑같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 결과적으로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식품에서 자라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발효하고 부패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쵸, 차이가 있어요. 근본은 똑같은데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퀴즈로 만들어서 좀 갖고 왔어요. 퀴즈로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시작부터? 4가지 상황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4가지 상황 중 1, 2, 3, 4 중에 발효인 거 몇 번, 3번. 부패인 거 몇 번. 네. 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포도가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가 됐다. 발효죠. 발효죠? 발효죠. 맛있으니까. 자, 우유가 시간이 지나 유산균이 자라서 시큼한 맛이 났다. 맛이 없어. 발효 부패. 맞죠? 발효죠. 발효. 자, 누룩을 빚어 항아리에 두었더니 식초가 만들어졌다. 발효. 발효 맞습니다. 발효. 자, 마지막 치즈를 만들어 방에 두었더니 표면에 곰팡이가 피었다. 부패에 발효. 곰팡이가 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부패인 것 같아요. 아닌가? 자, 오늘 또 정답은요. 틀렸나 보다. 네. 이 4가지 모두 발효일 수도 있고 부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 이런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포도를 뒀는데 포도주가 되면 발효입니다. 예. 근데 나는 포도주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포도가 알아서 포도주가 됐어. 그럼 부패인 거죠. 예, 결과적으로 발효하고 부패는 사람이 의지한 대로 되면 발효, 사람이 의지한 거하고 상관없이 가면 부패입니다. 듣고 보니까 발효와 부패는 뭔가 다른 듯하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발효는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간장은 오래된 간장이 더 좋다.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발효는 오래될수록 안 좋아요. 아, 네. 오래될수록 발효가 맞아. 더 잘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효의 주체는 뭐냐면 미생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미생물이 막 자라고 있는 순간에는 발효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장이나 김치 같은 것도 초기에는 발효가 돼요. 예. 미생물이 자라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미생물들이 다 죽고 숙성이라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숙성 기간까지 다 발효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발효하고 숙성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된장이 있어도 된장은 메주에서 이렇게 균들이 자라고 커질 때는 발효인데 이게 항아리로 옮겨 가가지고 딱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균이 자라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숙성이 오래됐다? 이건 좋을 수 있지만 발효가 오래됐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저는 바로 술이 떠오르는데 일단 술이 만들어질 때는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생기지만 그 도수가 바뀌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숙성으로 가는 거죠. 발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정생존자 차윤환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키워드 토크로 알아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입니다. 키워드도 점점 다채로워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요즘 대세인 영탁 씨의 노래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아, 영탁 씨 진짜 참 좋아하거든요. 오, 잘하네요. 아, 잘합니까? 네. 아, 트로스로 제가 좀 가능성이 있어 그 보여요. 맛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네요. 아, 영탁 씨 정말 좋아하는데 네. 신박한 벙커 영탁이 형 한번 나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키워드 너무 좋아요. 별론데. 오, 왜요? 아니 막걸리를 어떻게 한 잔만 해요? 막걸리 한 병이라고 보려고. 막걸리 한 잔. 한 주전자. 자, 그런데 교수님, 막걸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누룩 있잖아요. 이 누룩이 곰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누룩곰팡이, 네. 누룩에 있는 이 곰팡이가요. 학술적 이름은 아스파질러스 오라이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슈퍼스타예요. 어? 왜요? 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일본 쪽에 있었던 피테라의 기적. 그거 모르세요?
아, 화장품이요? 알아요. 네, 누룩을 이렇게 담그는 장인의 손이 네. 80인데도 본 것 같아. 20대와 같다. 어. 그것이 바로 이 누룩곰팡이들이 만들어내는 코지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걸리, 그럼 누룩에 있는 누룩곰팡이가 좋은 성분을 만들고 발효를 하면 막걸리의 효모가 또 좋은 성분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걸리에서 누룩은 되게 중요하죠. 저 잠깐 누룩 좀 담그고. 아. 저도 그러니까 예, 이 고운 손결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온몸에 그냥 누룩 안에 그러게요. 들어가서 예. 아, 누룩, 그런데 그 누룩 좀 누룩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그렇게 저거 있죠. 막걸리 이렇게 가라앉혀서 위에는 먹고 네. 밑에 거는 씻고. 그 생각을 못했네. 그거 가라앉혀서 저는 모르고 버렸었거든요. 그쵸. 그거 먹으면 목욕탕에 숙취 있다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어. 좋은 거 안 먹어. 그거 버린 거죠 그냥. 나쁜 것만 쪽쪽 빨아먹는 거야. 정장 작용이 있는 효모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 편하게 해주는 건 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장 편안하게 해주는 게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잖아요. 그걸 막걸리에는. 먹었어야 됐네. 저는 근데 사실 좀 막걸리가 좀 잘 안 받는 체질이라서 어머. 개인적으로 좀 동동주를 더 좋아해요. 아, 동동주. 네, 동동주. 동동주랑 근데 막걸리랑 다르다고는 들어봤는데 네. 뭐가 다른지는 사실 잘 몰라요. 동동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동동이라는 말을 써요? 뭐가 떠 있을 때. 그쵸, 뭐가 네. 떠 있을 때. 네. 우리 강 기자님 얼굴이 동동 뜨셨어요. 이런 표현할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툭하면 이렇게 공격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뭐 이렇게 적어져 이제 식혜. 식혜. 뭐가 아, 동동 식 떠 위에 있을 밥알이 때. 동동 떠 네네네. 있잖아요. 이것처럼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고돌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를 해서 발효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그 술을 그냥 먹으면 동동주예요. 네. 자, 막걸리. 그 막걸리의 막은 얼기설기되어 있는 곳에다가 술을 확 부어서 걸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동동 떠 있는 밥풀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분해가 돼서 좀 조밀하게 가루가 되어 있는 것들만 밑에 가라앉도록 해서 만든 게 막걸리죠. 그리고 이거를 아주 조밀하게 걸으면 네. 이제 우리가 청주가 돼요. 다 맛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편의점 가서 보면은 생막걸리가 있고 그냥 막걸리가 있잖아요. 이 둘 차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맥주하고 맥주 네. 그 차이인 거죠. 그냥 둘 다 맛있다는 전혀 거에 잘 몰라요. 무슨 차이가 있는 그냥.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알코올 발효는 효모가 하잖아요. 네.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을 시키면 생자를 붙여요. 네네. 그러니까 맥주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있는 맥주는 생맥주. 오, 네. 막걸리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면 생막걸리. 당연히 생막걸리는 보관이나 유통이 좀 그렇죠. 까다롭겠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되면은 걔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 발효도 진행이 되고 얘네들이 죽는 과정 중에서 이상한 물질들도 나올 수가 그럼 있는 거죠. 생막걸리 형태로 뭐 장기간 유통을 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살균해서 열가열 처리하면은 그게 바로 일반 막걸리. 이런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유통이 가능해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호프집 가서 먹으면 생맥주. 그 사실 저도 그런 줄 맥주 알았어요. 이제 사서 먹으면 맥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효모가 효모가. 살아있다. 이 차이점이 있었네요. 그럼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은 그냥 일반 막걸리를 먹는 게 몸에 더 좋을까요? 둘 다 맛있다. 그렇죠. 뭐 아유 이제는 눈치챘어. 아유. 1차로 생막걸리, 2차로 죽은 막걸리. 아, 좋네요. 맛있잖아요. 계획 나왔어. 네. 실제로는 정답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발견된 효모가 정장작용, 즉 프로바이오틱스,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기다리신다면은 생이 맞고, 생이 맞고 트름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살균된 막걸리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가 100% 국내산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국내산이잖아요. 막걸리는. 그러니까 막걸리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모가 필요한데 이게 100% 국산 쌀이 사용됐다 할지라도 네. 예. 실제로 그 안에는 수입산 제빵 효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네? 효모가 국산이 아니라는 거죠. 왜 효모는 국산이 아니에요? 막걸리 가격이 좀 다르죠. 비싼 것도 다르죠.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예.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네.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누룩이거든요. 오. 나는 그냥 누룩으로만 막걸리를 만들래. 그럼 막걸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룩이 비싼가 보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곰팡이가 하는 게 아니고 곰팡이가 만들어 놓은 효소.
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조금 쓰면 막걸리 값이 조금 저렴해지는 거고 누룩을 많이 쓰면 막걸리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빵 효모 뭐냐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해주는 그 효모의 이름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예. 근데 얘가 네. 맥주도 만들 때 쓰고요. 포도주도 만들 때도 쓰고 청주 만들 때도 쓰고 막걸리 만들 때도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제빵용을 갖다가 넣어도 막걸리는 만들어지긴 해요. 2021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전통 누룩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도 있고 네. 알코올 발효도 할 수 있는 효모를 찾았는데 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의 보울라디 03.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애랑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적인 애들인 거죠. 보울라디가. 네, 보울라디 03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알코올 발효도 잘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효모를 얻어냈습니다. 오호. 그럼 또 이제 이런 효모에 대한 연구는 지금 그 과학자들 내에서는 아주 핫하게 계속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뭐 곧 있으면 효모까지도 국내산인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겠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축하는 기대된다. 의미로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집에 가서 막걸리를 한 병 해야겠네요. 어쩔 어잖아요. 이래저래 뭐 핑계로 아이, 네, 그렇게 핑계가 한잔하는 아니에요. 거지 아이, 뭐. 자축하는 의미로, 예. 축하하는 의미로 한잔 해야죠.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주 스몰의 더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국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를 외국 분이 하신다.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는 한 15년 됐는지 16년 됐는지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그 발효대에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요리도 시작하고 반찬 만든 다음에 김치도 한번 만들어보고 역시 그 다음 단계는 술이죠. 네. 뒤에 소파인 줄 알았는데 장독대야. 아, 그러게요. 대박이다. 이거 DP용이고 여기 D판에서도 술 개발한 그 레시피 개발한 방은 따로 있어요. 여기 바로 뒤에. 뒷방에 직접 전통주를 담그는 곳이 또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통 네. 발효주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누룩. 네, 이거는 한국 전통주의 굉장히 특이한 거 살아있는 효모랑 효소 가지고 자연에서 직접 땄던 효소 효모를 가지고 술은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만드니까 그거는 특별하죠. 아주 중요해요. 누룩. 물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쌀도 맵쌀로 할 건지 찹쌀로 할 건지 뭐 어떤 다른 곡류로 할 건지 이거 다 선택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 연습. 연습 많이 해야 그러면 술은 맛있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도 이제 발효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막걸리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누구나한테 딱 잘 어울리는 맛을 이 막걸리 맛은 다 찾을 수는 있어요. 단술 좋아해요? 단 막걸리 만들면 돼요. 약간 단산 살아있는 막걸리 좋아하면 그런 거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저 더스틴, 우리 더스틴이 담근 막걸리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맛이 잘 안 나온 거라도 초대해 주면 좋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첫 맛 잘 나온 걸로. 네? 아니요. 제가 못 받으셨어요? 제가 한 번 보내드렸는데요. 이거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거 잔까지. 이거 더스틴 형이 만든 거예요? 그 잔은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이거 잘 나온 막걸리예요? 잘 안 나온 막걸리예요? 이거는 아마 먹기 편한 맛이에요. 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부터 술 좋아하는 분들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술이에요. 이거는 너무 맛있겠다.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따라 드릴게요. 500ml인데 근데 술 도수가 이거 한 18도 정도는 있을 거예요. 18도. 조금 세네. 되게 형도 센데요? 한잔해요. 형도 한잔해. 같이. 더스틴 형. 랜선 회식. 너무 작다. 진짜. 아니, 왜 방송 중에 또 과음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근데 요거 색깔부터가 좀 다르네. 향도 좋다. 자, 짠 한번 하고 마실까요? 자, 더스틴. 더스틴. 자, 위하여. 짠. 저희가 더스틴이 만든 예. 막걸리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틴 막 뒤돌아보고 마셨어. 너무 재밌으시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달다. 1800년대 문헌에 나오는 레시피 그대로 담겼거든요. 아 진짜? 이거 석탄주이라고요. 석탄주. 애석할 때 석은
삼킬 때는 단. 그러면 삼키기 애석하다. 대박이다. 해석할 정도로 맛있다. 대박이다. 이게 17세기에 만들었던 와, 그 근데 막걸리 진짜 그대로. 이 막걸리가 너무 보통 맛있다. 마시는 맞습니다. 것보다 되게 진한데 깔끔해요. 또 이렇게 뒷맛이. 또 탄산의 맛은 좀 적고 입이 아주 그냥 호강하네요 오늘. 네, 저는 저희 2 항아리만 더 보내주세요. 여기 그럼요. 와, 진짜. 저쪽에서는 퀵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아, 계산도 아주 깔끔하시네. 정말 오늘 외국인 전통주 소믈리에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술도 보내주시고 더스틴 웨사 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남산 찾아갈게요. 네, 정말 찾아갈게요, 저희. 진짜 소울팀. 네. 반갑습니다. 썰록 이용자입니다. 오늘은 발효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퀴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맛깔나는 썰과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빨리 와요. 예. 문제 다 맞힐 거야,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궁녀들은 100일 동안 몸에 이것을 바르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00일 동안.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잘록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S라인의 비법.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된장. 아닙니다. 정답, 간장. 아, 죄송한데 한 번씩만. 정답, 아니, 뭐예요? 막걸리. 아니야. 아야, 막걸리 먹고 취했잖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발효잖아요. 네. 다 그럴싸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싸했어요. 그쵸? 좀 가깝죠? 하나만 골라주세요. 답 있다 답. 정답, 막걸리. 땡! 정답, 그만하라고! 자, 다른 분이요. 굉장한 냄새나서 된장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간장. 뭐 정답, 이렇게 바로 맞춰도 되나? 이래도 돼? 발효가 아니라 세 번째잖아요. 세 개 되고. 점점 똑똑해지는데. 정말 아, 막걸리 먹고 또 이거 인텔 또 업됐나 아니 지금? 영규 씨가 표정 관리를 못했어. 아까. 간장. 아니 계속 정답하니까. 간장. 네. 아니 뭐 100개 던지면 하나 맞겠죠 뭐. 그렇죠. 네. 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고장난 시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간장을 몸에 발라서 몸매 맞췄다. 관리를 하려고 했다니 사실 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믿겨지기가 좀 냄새가 냄새가 나는 것 심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죠. 간장의 조연료가 콩 아니겠습니까? 이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뭐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수님?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게 그 콩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바르는 것보다는 역시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간장에도 있지만 된장에도 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된장 발랐어야 되나? 그냥 뭐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과거에 그런 네.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로 정리하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저는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번 주부터 상품권 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랬나요? 정답 맞추면 200만 원짜리 상품권. 그랬어요? 네, 받읍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나가도록 맞춰야지.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 중에 하나인 산가 요록에 적힌 고려시대의 된장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헌에는 콩 말고 색다른 재료를 넣어서 된장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을 넣어 만든 된장은 청근장, 무. 오. 콩 껍질을 삶은 물을 매주 만들 때 넣으면 태각장. 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넣어서 만들면 상실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매실?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오디 뽕. 뽕이요? 뽕 아닙니다. 정답. 사과. 아닙니다. 힌트 좀 주세요. 싸이월드. 도토리. 내가 빨랐다. 도토리. 토토리! 정답입니다. 내가 빨랐는데. 네, 아 도토리. 그래서 상실주. 왜요? 상실이 왜? 상실의 시대인가요? 그 상자가 그 도토리나무 할 때 상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도토리 상자에다가 그 열매 실자. 네. 이 산가 요록에 따르면 상실장의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도토리를 물에 담가 떫은 맛을 뺀 뒤에 콩과 함께 삶아 만든다고 합니다. 맛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장맛이 아름답다. 오. 세상에 없는 장이다. 이렇게 극찬했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도토리 된장이 좀 생소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국영식품 공장에서 요거를 만들고 있어요. 와. 그리고 그걸 이제 군부대 등에 이제 공급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고요. 이 도토리가 약간의 탄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상 발효, 나쁜 균이 자라는 거를 좀 박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실험 결과 도토리 성분을 많이 넣을수록 미생물 성장이 억제되고 곰팡이 오염이 덜 돼서 된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조들의 또 지혜가 살아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또 있어요.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흑사병. 예, 흑사병. 아이, 또 시작부터. 그건 문제 이제 아니잖아요. 그건 문제 아니야. 난 문제 아닌 건 자, 알아. 근데 그 와중에 남의 집을 털러 다니던 이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들이 전염병을 이것으로 이겨내면서 여기저기 도둑질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정답.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식초. 정답. 식초. 식초. 하시죠? 정답. 네. 아, 정말. 너무 똑똑해. 아니, 나는 예능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놨으면서 옆에 장학 퀴즈 아니었어요? 아니는데? 장학 퀴즈 아니에요? 아니는데? 아 진짜? 장학 퀴즈인 줄 60개 알았는데. 맞추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저 이거 밤새서 공부하고 오는데. 왜 내가 재미없었구나. 근데 아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식초 발랐으면 식초 냄새가 얼마나 심할 텐데 도둑이 비밀 잠입이 아니, 가능했을까 그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이거 도둑이 와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유럽의 대흑사병 시기에 프랑스 남쪽 도시인 툴루즈와 마르세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도둑들은 붙잡히자 자유를 대가로 제조법을 말했는데 그 이후에 마르세유의 약사들이 식초에 와인, 쑥, 각종 향료를 더해 전 세계로 퍼뜨려서 지금까지도 도둑들의 식초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초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발효잖아요. 식초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데도 효과가 크고요. 아울러 먹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이 정장작용을 또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그 도둑들이 과학적 근거는 갖고 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 부엌에서 바로 알잖아요. 행주가 냄새 나기 시작하면 식초를 한번 쫙 부어가지고서는 짜면은 냄새가 사라지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썰 퀴즈로 함께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또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 썰렁 용자는 두 눈 크게 뜨일 만한 재밌고 즐거운 퀴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갖고 와요.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시네요.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김치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신나는 노래로 한번 들어봤는데 김치. 바로 김치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김치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네, 그렇죠. 이분은 김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걸 또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못 살죠. 네, 못 살아요. 네. 우리나라를 이 대표하는 전통주가 막걸리라면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 음식은 아무래도 이 김치다. 예, 배고플 때 밥 한 공기에 김치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이제 김치를 그냥 배추랑 양념이 버무려진 음식이 아니라 발효과학의 종합 예술품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종합예술품. 네, 이야. 그렇게까지요. 오, 네. 그러게요. 김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등재를 시켰잖아요. 코덱스라고 하는 곳에. 네. 거기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첫째가 뭐냐면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이용한 양념을 만든다.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속에 집어넣고 발효를 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알고 이 있죠. 과정으로 김치의 표준이 다 올라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절인다. 이제 절이 붙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배추를 절이지 않고 그냥 김치를 담그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겉절이 아닌가? 겉절이도 겉절이도 결국에 담근 거예요. 소금 있는 거 아니에요? 절여놔야 배추가 썩지도 않고 오? 다른 미생물들이 자라질 못하게 돼요. 장기 보존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장기 보존이 가능하죠. 아, 절이는 게 썩지 말라고 그런 예. 거예요? 저는 그게- 뭔가 밑간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참 과학적인 게, 우리가 채소를 그냥 둬도 채소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색깔도 바뀌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배추 속에 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균들이 살기가 어려운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배추를 절이는 건 이 자연계에 있는 나쁜 균들은 자라지 말고 내가 배추라고 하는 곳에서 키우고 싶은 유산균만 잘 자라도록 유도하는 이야. 첫 번째 아주 과학적인 발효 과정인 거죠. 신기하다. 몰랐잖아요. 우린 그냥 짭짤하라고. 오, 간 맞추는 건 줄 만들려고 알았잖아. 그게 아닌 게 그 절이는 건 소금에 절일 수도 있지만 설탕에 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탐투압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수분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잼이라던가 꿀이라던가 조청 같은 것도 오래 보관해도 썩지 않잖아요. 네. 설탕에 절여가지고 수분을 빠져서 장기 보관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꿀에 김치를 절인다고 한다면 그 아삭아삭 씹히는 맛은 안 나오겠죠. 아, 그건 근데 약간 김치에 대한 그 뭐랄까요, 디스리스펙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 방금처럼 삼투압 현상으로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작용도 있고, 또 이 세포 벽이 팩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소금과 이 마그네슘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팩틴 성분은 단단하게 남아 있으면서 물을 빼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배추김치 먹었을 때 그 아삭아삭한 맛은 그 팩틴 성분이 그대로 원형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 절일 때 소금 덕분이다. 와. 또 적당량을 써야죠. 네. 그렇죠. 그게 그 적당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들의 감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디 집에 가면 김치가 맛있고 어디 집에 가면 김치가 좀 맛없고 맞아요. 근데 시작이 절임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미 결정이 됐다.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김치의 시작이 이 절임인데. 그러니까. 요 조물조물부터 일단 과학이 스며든다라는. 절인 다음에 일단은 양념을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발효죠. 발효. 근데 김치 맛을 결정하는 건 양념입니까 아니면 발효입니까? 아, 이거 손맛 정말 어려운데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둘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찾은 게 뭐냐?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이라는데 아, 유산균. 어떤 유산균이야?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 핵심적인 유산균을 탁 잡아서 네. 그거를 탁 넣어주면 네. 누구나 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네. 홍보할 수가 있을 핵심 거고. 레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균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네. 결과는 결과는. 이게 하나가 아니었죠.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 종류가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A균이 좀 자라요. 네. 네. 그러다가 A균이 이제 쇠합니다. 네. 그럼 B균이 그 자리를 메꾸고 다시 자라요. 또 얘가 쇠하요. 그러면 마지막에 3번 균 같은 애들이 자라서 또 쇠하는 이런 진짜 복합적이면서 이렇게 상호적인 과정에서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유산균 종류에 따라서 김치 맛도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요? 뭐 일단은 유산균 자체가 맛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의 부산물들. 차이에 의해서 네. 맛이 달라지는 건데요. 와이셀라라고 하는 와이셀라. 균종,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 이거 많이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산균에 뉴코노스톡.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대세적으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와이셀라 속이 들어있으면 김치의 그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고요. 네. 락토바실러스 속은 김치의 신맛 어허. 을 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걔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좀 달라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가상화폐 이름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산균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먹는 이제 유산균 음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많이 발견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뉴코노스톡은 한국의 김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유산균 음료에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오. 특히 그런데 그게 김장김치에 많이 그렇죠. 근데 확인이 아까 된다고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유산균 발효를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우유에다가 뭐 넣고 네. 그냥 냅두죠. 네. 공기를 억지로 막거나 하려는 과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공기를 안 막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애가 산소를 싫어하거든요. 현기성이에요. 예,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장김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이쪽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아리 있잖아요. 근데 항아리는 숨을 쉬신다는 건 알죠? 네. 네. 그러니까 공기가 좀 통해. 그러니까 그냥 밖에 놔두면 그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죠. 아, 그래서 묻은 거예요? 네, 묻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묻은 다음에 위에다가 옛날에 이제 뭐예요? 비닐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씻어 나와요. 꽁꽁 짬매가지고 맞아, 맞아.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뭐냐면 최대한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뚜껑까지 딱 닫고 놔두면 이제 얘 안에 이제 우리가 키우고 싶은 공기를 싫어하는 배추 유산균들이 막 자라면서 정말 맛있는 김치가 돼요. 대박이다.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부분인 것 김치 같아요. 완전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이 과학을 어떻게들 알고 오. 그때부터 또 실천들을 하셨는지 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저 진짜 입안에 침이 자꾸 고여요. 아니 김치 얘기하다 보니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그 김장김치. 아 김장김치 너무 맛있지 않나요? 김장 최고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옆에가 쪼그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잖아. 아, 나중에 보쌈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김장이라고 하는 것을 담그는 시기는 겨울. 초겨울이잖아요. 네. 네. 여름철에 수확한 배추 같은 경우에서는 소금을 좀 많이 쳐요. 어. 왜? 쓸데없는 균들이 막 자랄 수 있는 어. 여건이 되잖아요. 따뜻하니까.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균들이 잘 못 자라는 조건이 됐으니까 소금을 좀 덜 칠 수가 있으니까 짠 김치보다 아하. 적당히 짜면서 신맛이 어우러지는 아하. 그런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배추김치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는 김치는 역시 이 초겨울에 담그는 아하. 김장철 김치가 맛있는 게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김치는 맛있는 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는 줄 예.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K푸드 하면 김치가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글로벌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김치에 대해서 세계 여러 언론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 여러 음식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극찬을 늘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2012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건강보험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료에 접근할 수 없어서 뭐 맞아요. 민간요법이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김치 만드는 법이라던가 혹은 김치의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김치야말로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일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건강에 실제로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인을 괴롭히는 그 질병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같은 이른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치를 오랫동안 먹으면 이런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호. 경기도 안산과 안성에서 이제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특히 40살 이상의 여성들의 주목을 해가지고 하루에 배추김치를 3회 이상 섭취하신 분들과
그리고 1회 미만으로 섭취하신 분들을 나눠가지고 대사증후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배추김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0.63배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살펴야 되겠지만은 방금 교수님께서 그냥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만 염두에 두더라도 김치가 오랫동안 우리가 먹으면 분명히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다 보니까 걱정되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나트륨 함량이 좀 높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을 넣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치만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된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죠. 고추장도 좀 먹어야죠. 먹어야 되고요. 간장도 뭐 먹어야 청국장도 되고. 좀 아유, 먹어야 먹어야죠. 되고, 우리가 초밥 먹을 때 간장도 찍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발효 문화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좀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권장량의 한 2배? 2.5배 정도의 나트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발효식품에서의 나트륨 흡수와는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요거 하나 단점이네. 김치만의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김치 식습관. 입장에서 약간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국물을 마시는 맞아요. 문화 많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물을 좀 덜 마시고 김치만 먹으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참기 어렵지 솔직히. 아휴, 오늘 녹화 끝나고 저는 네, 막걸리에 집에 가서 고구마에 이렇게 김치에. 흰 쌀밥에다가 김치 얹어가지고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정말 네. 김치는 생각만 해도 또 먹을 때도 행복해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김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면서 자 오늘의 생존 키트 열어보러 함께 가실게요. 자 오늘의 생존 키트 어떤 아이템이 숨어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 교수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김치. 김장김치? 막걸리. 이거 설탕 같은데요? 마법의 가루예요? 아 소금인가? 드셔보세요. 예. 저 독성은 없어요. 네. 많이 드셔도 돼요. 뭔디? 달아요. 설탕인데요? 설탕이요? 네, 설탕이에요. 소금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설탕 얘기 많이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 발효시킬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금에 절이는 발효가 있지만 설탕에 절이는 발효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봄 되면 이제 파란색 열매들이 생겨요. 매실. 아하.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매실청을 담그시는데 매실청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설탕. 설탕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설탕은 그냥 설탕이 아니라 자이로스 설탕이에요. 자이로스 설탕이요? 네, 자일로스 설탕. 네. 자, 이게 뭐냐면 설탕을 넣어서 매실청을 만들면 먹을 때 어때요? 매실청 나중에 먹을 때 달죠. 달죠. 그러다 보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드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예. 거기 매실 반 설탕 반 들어가요. 1대1 들어가야지만 엄청 돼요.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럼 설탕을 좀 조금 넣자. 설탕을 조금 넣으면은요. 발효가 아니고 부패가 돼요. 왜냐하면 매실청에 있는 애는 설탕이 1대1로 섞여 있어 주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균이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설탕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자일로스. 네.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레어당, 희귀당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넣어주면 설탕과 비슷하게 고농도로 만들어줘서 네. 발효가 원활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자일로스만 넣으면 미생물이 그걸 이용을 못합니다. 예. 이 자일로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에선 단데 네. 소화 흡수가 안 돼서 그냥 나가요. 아. 예. 그래서 균도 이용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생물도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군요. 자일로스만 넣어서 담그면 발효가 안 되고 맛은 설탕을 똑같아서 조금 넣어서 넣으면 발효가 안 되고 그래서 뭐냐 균이 먹을 설탕에 사람에게 단맛과 균의 당도를 만들어주는 자일로스가 섞인 거.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청들을 담그실 때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면 네. 저렇게 희귀당과 섞여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좀 드실 수가 있고 발효도 실패하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일로스만 넣으면 비싸요. 아, 비싸요? 가격이 네, 설탕보다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싸요, 레어 슈가잖아요. 요거 발효 음식뿐만 아니라 평소 조리할 때도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에서는 발효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먹는 거 얘기하는 건 정말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선조들의 발효식품 얘기할 때는 더 신나요. 그리고 좀 자랑스러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즐거우면서 또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흔히들 뭐 아는 만큼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벙커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우리 발효 음식 드시면서 더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예, 우리 것이 또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잔 해야죠. 김치 없음 못 살아 정말 못 살아.